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뭘 뜻한다? 결국 사건 안에 있는 사건은 결국에는 뭐다? 집합이고 결국에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사건 안에 원소의 수를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원소의 개수 자체가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고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뭐 집합의 연산도 같이 들어옵니다. 집합의 연산까지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같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두 가지로 푼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푼다? 첫 번째는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직접 내가 모든 경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들을 싹 다 합해 주거나 아니면 뭘 이용해 준다? 여사건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내용 이게 다야. 이게 다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연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해봅시다. 연산에 대한 내용이야. 자, 연산이라고 얘기하면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어요. 뺄셈 있고 나눗셈도 있긴 할 텐데 일단은 덧셈과 곱셈이 메인 연산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덧셈은 자, 뭘 해주느냐?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케이스 분류거든요. 케이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분류된 모든 가지수들을 뭐 하겠다? 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케이스를 나눴어. 케이스 1번이야.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이야. 자, 케이스 1번이 몇 개가 나왔느냐면 케이스 1번을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가 등장했어. 그래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고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치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탁 더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죠? 중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로 배반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배반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3하고 2를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덧셈이다라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분류된 케이스들을 각각 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기본 바탕에는 각각의 케이스들이 전부 다 배반 사건으로 나와 있으면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이야. 결국에는 곱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모든 공식들이 곱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곱셈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자, 앞선 케이스 분류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케이스를 분류를 했어요. 케이스 1이 있고요. 케이스 2가 있어요. 자,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는데 여기가 몇 가지가 나왔느냐면 네 가지가 나왔어. 근데 자, 케이스를 두 번째도 했는데 여기도 네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에는 4 더하기 4를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4가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4로 축약해서 적는 게 조금 더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그 각각의 분류된 케이스가 자, 이 말 중요해. 같은 구조이거나 같은 경향을 띈다라고 예상이 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경우의 수, 완료된 경우의 수의 개수가 전부 다 같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때 뭐라고? 합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을 축소시켜서 적는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케이스 3가 나왔어. 자, 케이스 3가 나왔는데 얘마저도 뭐가 예상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여기서도 뭐라? 네 가지가 만약에 예상이 든다. 같은 구조가 된다. 같은 경향이 띈다.
자, 같은 구조라서 그 계산의 결과가 직접 해보지 않아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4, 4, 4, 1, 2 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된다? 4 더하기 4가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4 곱하기 3, 3 곱하기 4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합의 추각형 형태로 적히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곱셈을 하는 원리가 되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거냐면, 자, 행위의 연속성이야. 자, 내가 뭔가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데, 자, 행위 자체가 여러 행위들이 잇따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지만 완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행위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들 좀 보자고. 내가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파리바게트를 갔다고 치자고. 오케이? 파리바게트를 갔어. 그럼 빵 종류가 있을 거잖아. 빵 종류가 뭐 A 빵이 있고 B 빵이 있고 C 빵이 있고 D 빵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유를 산다면 우유를 뭐 서울 우유, 파스텔 아니면 뭐 매일 우유 이렇게 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빵과 우유를 세트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얘기가 뭐랑 결부가 되는 건데 행위의 연속성이랑 결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빵을 사고 난 다음에 뭐다? 우유도 사야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우유를 사고 난 다음에 빵을 사야 되니까 결국에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완료까지 할 때 우리가 뭐한다? 곱셈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 행위의 연속성을 할 때는 특이한 상황이 한 개가 있어. 그게 뭐냐?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얘기야. 자, 이것도 좀 봅시다. 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구조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 자, 빵이 나왔어요. A라는 빵이 나왔을 때 우유가 올 수 있는 게 서울우유, 파스텔르, 매일우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자, 근데 빵 B를 선택했을 때도 C를 선택했을 때도 빵 B를 선택했을 때도 C를 선택했을 때도 D를 선택했을 때도 같은 경우의 수가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축약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느냐면 행위의 연속성으로 빵과 우유를 선택을 다 해야지 행위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런 세 가지 짜리가 몇 개 있는 거니까 4개 있는 거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쌤, 저는 우유를 먼저 선택을 하고 우유를 서울 우유 먼저 파스텔르 그 다음에 매일 우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빵을 A, B, C, D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동일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4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4나 같다라는 얘기가 뭐 당연한 건데 자, 문제는 이게 단순치가 않아요. 왜냐? 결국에는 우리가 곱셈이 성립한다, 곱셈을 한다는 얘기는 뭐까지 보장된다는 얘기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내가 빵을 사고 우유를 사나 우유를 사고 빵을 사나 그 세트 수의 그 결과는 변하지가 않는 상황이잖아. 변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에서 뭐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야.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어떤 거를 제시를 해주느냐 하면 내가 뭐를 행위 자체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뭐를 행위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내용에서 얘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행위의 순서를 조절한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봅시다. 자, S1이 있어요. S1이 1하고 2가 있어요. S2가 있어요.
1하고 2하고 3하고 1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S3가 있어요.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어요. 됐어? 됐지? 자, 여기에서 뭘 꺼낼 거냐면 하나의 숫자를 꺼내가지고 몇 자릿수를 만들 거냐면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릿수를 만들게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S3의 숫자가 들어오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S2가 들어오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 S1이 들어오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왔고 자, 모든 자릿수가 세 자릿수인데 각 자릿수가 달라야 돼.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생각을 해봐. 봐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100의 자리 숫자에는 1, 2, 3, 4 중에 하나 10의 자리 숫자에는 1, 2, 3 중에 하나 여기서는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는 1, 2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봐.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케이스 분류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100의 자리부터 먼저 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의 자리가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잖아. 맞지? 근데 자 봐. 얘 케이스 분류를 1, 2, 3, 4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곱셈으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1하고 2가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었을 때는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뭔데? 2하고 3이 되겠지만 3이 만약에 4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1하고 2가 들어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가 들어왔다라고 친다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하고 2가 아니라 1하고 2하고 3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뭐를 합의 추각형 형태로 곱셈을 한꺼번에 확 적을 수는 없어. 맞아?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야. 어차피 곱셈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가 행위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행위의 순서를 어떻게 조절해버리느냐 이렇게 조절해버리는 거야. 자, 지금은 사고 과정을 어떻게 열었는데 111로 열었잖아. 이렇게 유도했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어차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으로 구해도 되겠지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 구해도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절하는 거야. 자기가 뭐로 조절한다? 1의 자리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 10의 자리를 결정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결정해 줄 수 있다? 100의 자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이렇게 행위의 순서를 조절했을 때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자, 1의 자리를 먼저 결정을 했어. 그러면 1의 자리를 결정하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게 1의 자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1하고 2가 되는데 10의 자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데 2하고 3이 되겠지. 맞아?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오네.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여기에 뭔가가 결정되었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쪽에 올 수 있는 게 뭐다? 두 가지 나올 거고 여기에 3이 나와가지고 이쪽에도 두 가지가 나올 거고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고 그때 두 가지마다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때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것들이 뭐다?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합의 추각형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각각의 케이스들을 나눴는데 전부 다 뭐로? 자, 각 구조들이 같은 구조의 반복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거란 예상을 하면은 한 케이스를 찾고 난 다음에 그거에 나머지 케이스들 곱해가지고 합의 추각형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위의 연속성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행위가 어차피 A, B, C 순으로 결정되는 행위나 B, C, A 순으로 결정되는 행위나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절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거야. 봐봐. 자, 세 번째 내용은 순서 부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순서 부여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봅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을 텐데 이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자, 앞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느냐면 5C3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5P3이 된다. 이미 이거는 수학화 내용에서 우리가 했죠. 맞죠?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한 번만 더 5C3이야. 자, 5P3이야. 5P3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면 먼저 5명 중에 3명을 먼저 뽑아서 구성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뭐를 해준다?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순서를 부여한다는 얘기잖아. 300이야. 3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느냐면 5P3을 나타낼 수 있고 5P3이 되는데 여기에 누구로 나눠주면 돼? 3팩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했어? 자, 봐. 그러면 이런 거야. 순서가 부여된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3팩으로 왜 나눌까요? 3팩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3팩만큼 무시하겠다 이 얘기거든. 3팩만큼 무시하겠다. 자, 왜? 같은 경우니까 3팩만큼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뭐가 무시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팩이다라는 부분에서 자, 무시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순서가 무시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순서가 무시된다는 얘기는 순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잖아.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밑에를 누구로 나눠줄 거다? 3팩으로 딱 나눠줄 거란 말이지. 3팩으로 딱 나눠줄 거야. 자, 요 말은 조금 기억합시다. 순서가 부여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가 자,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게 되면 순서가 부여된다 이 얘기야. 저게 여기서는 일단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행위가 했는데 뭔가 중복이 일어나서 더 많이 세렸어. 아니면 덜 세렸어. 덜 세린 건 케이스 분류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된 건데 보통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뭐냐? 너무 많이 세려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야. 근데 더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무시 안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시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자, 보통 여기서 같은 집합 내에서 같은 개수를 뽑아내면 뭐가 생긴다? 순서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녀석은 5명 중에 1명을 뽑았고 4명 중에 1명을 뽑았고 3명 중에 1명을 뽑았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봅시다. 5명 중에 1명을 뽑았고 4명 중에 1명을 뽑았고 3명 중에 1명을 뽑았기 때문에 자, 같은 집합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는 이 같은 집합에서 뭘 뽑았어요? 같은 개수를 전부 다 뽑았기 때문에 뭐가 부여된 거야? 순서가 부여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순서가 부여됐는데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이 순서된 부여된 부분을 싹 다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뭐로 나눠준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지 순서가 무시되면서 정확한 개수가 나온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 중요합니다. 내가 한 행위가 중복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에 이거 구조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안 잡혀져 있느냐의 기준이 될 거니까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아내면 뭐가 된다? 순서가 부여된다는 얘기야. 마치 이거랑 동일하거든. 조 분할 있어요. 자, 조 나누기가 있을 텐데 자, 만약에 3명 중에 자, 3명을 한 조로 두는 거야. 3명을 한 조로 가는 거야. 한 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봐. 3명 중에 1명이니까 3C 1이고 2C 1이고 남아있는 1C 1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같은 집합에서 하나씩 나왔으니까 전부 다 순서가 부여된 거지. 순서가 부여됐으니까 여기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까지 해두세요. 자, 근데 이게 몇 가지인데? 한 가지가 되겠지. 너무나 당연한 게 3명을 한 조로 나누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된다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집합에서 자 이것부터 먼저 갑시다. 자 나머지 같은 집합에서 다른 개수를 뽑는 거야. 자 같은 집합에서 다른 개수를 뽑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 있는데 자 빵에서 빵이라는 이 집합에서 두 개 한 개 하게 되면 이게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안 나오잖아요. 얘는 순서가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얘는 순서 부여가 없습니다. 순서 부여가 없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다른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으나 다른 개수를 뽑으나 여전히 얘도 순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오직 누구만 부여된다? 얘만 순서만 부여됩니다. 얘가 순서가 부여되는 상황이니까 자, 얘가 순서가 부여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부여된 상황은 A, B랑 B, A가 다르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조금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장에 보시면 1-6번 있어요. 연습 문제 있습니다.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장에 연습 문제 1장 있어요. 그러면 1장에 보시면 6번 있습니다. 6번. 1장에 6번 한번 살펴봅시다. 1부터 7까지 적힌 숫자가 각각 적힌 빨간색 7장이야. 자, 빨간색 7장 있습니다. 빨간색은 1부터 7까지 적혀.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 카드가 있어요. 파란색 카드가 있는데 파란색 카드는 몇 번부터? 파란색 카드는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어. 파란색 카드는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 카드가 적힌 카드는 1번부터 3번까지 있어요. 자, 노란색 카드가 적힌 거가 1번부터 3번까지 있다라는 얘기야. 자, 15장의 카드 중에서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자, 그러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내가 빨간색부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를 노란색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 노란색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팍팍팍 아니죠. 빨빨이죠.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행위는 빨파노 하나씩 전부 다
다 선택해서 완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순서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쉽지 않잖아. 빨간색부터 선택하면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서부터 선택한다? 그렇지. 노란색부터 선택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란색부터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처음에 1, 2, 3이 되는 거고 1, 2, 3 중에 하나가 제외될 거니까 자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1을 하나, 2를 하나, 3을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세 가지 그때마다 자 1, 2, 3 중에 하나가 선택됐으니까 여기서 그걸 제외하면 여기서는 2, 3, 4, 5가 되겠죠. 자 2, 3, 4, 5, 2, 3, 4, 5, 2, 3, 4, 5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여기 2를 선택하나 3을 선택하나 4를 선택하나 5를 선택하나 자 다시 봅시다. 1, 2가 선택되어서 나오는 경우나 1, 3이 선택되어서 나오는 경우나 1, 4가 1, 5가 나와서 선택되는 경우는 어차피 같은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다 4를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알았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하고 그랬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제일 괜찮겠죠. 알았지?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우의 수의 함에 있어서 뭐가 좀 필요하냐 자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냐 하면 봅시다. 이렇게 길이 있어요. 자, 여기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B까지 가는 거야. 이 길을 따라서 B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이 길 A를 따라 가지고 B까지 가는 건데 같은 길을 다시 가면 안 돼요. 갔던 길을 같이 이거 아니잖아. 갔던 길을 다시 오면 안 돼. 다시 올 수 없을 때. 오케이? 같은 길 자체를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뭘 뜻하느냐면 여기서 A에서부터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도착을 할 거란 말이야.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하는 건데 갔던 길을 다시 올 수 없다. 갔던 길을 다시 올 수 없는 거고 자, 그 얘기는 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야. 서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서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가령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A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경우는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소위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 가지고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 모델링의 대표적인 사례를 일단 이렇게 두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경우들을 직접 참여해서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접 참여해서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길 같고 세 번째 길 같고 여기에서 뭐 두 번째 길을 갔다는 얘기야. 자,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마치 그러면 쌤, 첫 번째 얘는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라고 둔다라면 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1번 길과 3번 길과 2번 길을 가가지고 도착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 있는데 그럼 다른 것도 되나? 자, 만약에 2번 길을 가서 2번 길을 가서 2번 길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2번 길을 가고 2번 길을 가고 2번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같은 것들을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겠네 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봐.
결국 누구?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1, 2, 3 중에 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수를 옮는 경우랑 동일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봐. 자,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3, 2, 3. 이제는 반대로 갔던 길을 보고 길 가는 걸 보고 번호를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이 모델링된 이 숫자들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지 재확인해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3, 3, 2로 간다라는 얘기야. 3, 2, 3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3, 2, 3으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자, 3, 2, 3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건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되네. 그럼 끝이야. 오케이?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7이 나옵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꽤나 많이 하는 작업인데 은연중에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가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네. 이제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몇 번 보시느냐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보자. 상장 있어요. 자, 3장 있어요. 자, 3장에 보면 12번 있습니다. 3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연습 문제야. 자,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하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최적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제가 워낙 유형별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는 전반적인 경우의 수를 푸는 테크닉들 툴들을 다 가르쳐 드린 거고, 자 이제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걸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쉽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란 말이야. 3장 봅시다. 자, 3장에 연습 문제 몇 번이냐는 12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12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상자 12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직육면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쪽에도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냐? 자, 가조건 위에서 봤었을 때, 옆에서 봤었을 때 전부 다 뭐가 되도록 싹 다 차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위쪽에서 봤었을 때 싹 다 차 보이도록 보여야 되고, 어디 옆에서 봤었을 때 싹 다 차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초록색 상자를 바꾸어서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 여기서 자 이렇게 먼저 뭐부터 한다?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서 원하는 경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경우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바꿔주실까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간다라면 위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다 보이겠지만 이쪽에서는 한 칸이 덜 보이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얘를 이 경우를 내가 카운팅하기 위해서 계속 그림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계속 그림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제일 아래 층을 3층이라고 둡시다. 자, 1층이라고 두든 뭐 알아서 해. 2층이라고 둡시다. 두 번째 층을 2층이라고 둘게요. 3층, 2층, 그 다음 여기 1층인 거예요.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왼쪽에 3층에 채색을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층에 채색을 했고, 세 번째 자리에는 3층을 채색했고, 제일 마지막에 뭘 채색한 거야? 1층을 채색한 거잖아. 그럼 되네.
오케이? 다르니? 그러면 이거 되네. 되잖아. 근데 얘만 비단되는 게 아니라 얘가 배열되는 것도 다 되겠네. 근데 숫자의 구성을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옆에서 봤었을 때 싹 다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1하고 2하고 3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한다?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1, 2, 3이 있고 2가 있는 경우 1, 2, 3이 있고 1이 있는 경우야. 첫 번째 경우는 뭔데? 첫 번째 경우는 1, 2, 3이 있고 3이 있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1, 2, 3이 하나씩 있는데 2가 중복되는 거 1이 중복되는 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은연중에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어차피 같은 구조다라는 게 예견이 될 거니까 곱하기 3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야? 1번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1번의 경우의 수는 뭐다? 배열이 되는 건데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이니까 뭐라고? 그냥 4C2 곱하기 2팩 하셔도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알았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내용 좀